예,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11일차 덕산에서 위태를 경유 하동호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오른쪽에 덕산에서 위태까지가 약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고요. 다시 위태에서 하동호까지가 약 한 12km.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 한 22km를 걷는 그런 긴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부 지도를 보면요. 우선 덕산에서는 중태제를 넘어서 위태까지 가는 요 길이 거리가 이제 10km 정도 되고요. 다시 위태에서 이렇게 궁항마을을 거쳐서 양이터제를 넘어서 하동호까지 가는 길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자, 어제 저녁 이 도화정에서 하루를 보냈죠. 자, 도화정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이날도 아침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뚝방길을 따라서 이제 밑으로 갈 텐데요. 음, 날씨가 맑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중태제 그 쉼터의 모습인데요. 비가 올 때 찍은 것은 좀 시커멓게 보이죠. 다른 모습은 요게 중태제 쉼터고요. 이 아래서 보면 좀 맑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중태제 쉼터 바로 좀 가까운 곳에 중태 그 안내소가 있거든요. 둘레길 안내소죠. 이제 제가 거기 가니까 저보다도 앞서 갔던 젊은이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커피를 한 잔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쉬면서 그 안내소 안에 있는 지리산이라는 그 지역 신문도 보고 좀 쉬었는데, 그 안내소를 가려는 그 여직원이 뭐 둘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그 청년도 혼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도 혼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혼자 갈 수 있는 자유를 허하고 저도 혼자 갈 수 있는 자유를 덕한 거죠. 칠산 둘레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롭지 않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 칠산이 나의 친구인데 외로울 게 뭐가 있냐. 정말 그렇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자연과 계속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혀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중대 그 쉼터를 넘어서 가면은 이것이 이제 위태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수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수차례해서 비가 와서 버스 정류장 안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잤는데, 여기 왔을 때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디 전심을 끓일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안에서 이렇게 그 전심을 끓여 먹었는데, 제가 전심을 끓여 먹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도 저희 고딩 후배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얼싸안았어요. 그 친구도 그 후배도 저 밑에 이제 일행이 있어 가지고 그 위태 마을까지 혹시 뭐 막걸리라 살 수 있을까 그러고 왔다가 잠시 자고 악수만 놔두고 인사만 낮추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이 칠산 둘레길을 와 가지고 후배를 만난 것도 정말 반갑고 특이했습니다. 음 이 저수지의 그 다른 모습이죠. 아까 그 저수지가 또 다른 시간에는 요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수지를 조금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뭐 물개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죠. 몸에 푸른 이끼가 껴있는 그런 돌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가 상수리입니다. 주로 이제 뭐 느티나무가 이렇게 당산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당산이더라고요. 음, 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잡아봤는데, 가운데 있는 저 큰 나무가 이제 그 상수리 당산이고, 그 앞에 그 돌로 된 개 모양의 비석이 아니고 돌이 있고 이거죠, 바로. 그리고 또 그 옆에 정자가 있는데, 요 정자에서 제가 이날은 그 야영을 한 건 아니고요. 가을에 야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태마을을 지나서 이제 계속 그 하동으로 가는 데는 이렇게 호젓한 산길과 또 대나무길, 또는 이런 이렇게 길에다가 설치 예술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양이터제인데, 양이터제는 바로 그 궁왕마을 그 앞에 있는 그런 언덕인데요. 제가 이 양이터제 앞에 있는 궁왕마을에 가니까 뭐 주위 지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구중궁궐에 마치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가지고 원래 어떻게 되든지 어 하동호까지 넘어가자. 그래서 이 이제 양이터제를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양이터를 넘어갈 때 이미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게 양이터제를 넘어서 내려오면 이렇게 산중에 있는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지나오면 이렇게 멋있는 풍경도 보이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나보마을이라 그런 건데요. 사진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왼쪽에는 요런 이제 그 수면이 있습니다. 다시 앞면으로 가서 여기 왔을 때도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거의 한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저는 여기서 하루를 좀 머물고 싶었거든요. 텐트를 쳐서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요 지금 오는 쪽에 그 펜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개가 얼마나 치서대는지 소위 텃세를 한 거죠. 제가 용유담에서도 운막 같은 곳에서 하루를 비박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운막 위에 있는 개가 하도 치서대서 결국 못 있고 체육공원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 개의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여기서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한 2km쯤 더 가면은 바로 요런 이제 하동호 표지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그 하동호 질산 둘레길 하동호 시작점과 종점이 되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옆에 보면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우선 제가 이제 일본 주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제 9번 덕산 위태 하동까지 왔으니까 거의 질산 둘레길 275km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다른 날 찍은 하동호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저기 하동호가 하동호 그 뚝이죠, 이제. 저 멀리 비바체라는 리조트가 하나 보이고요. 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사진을 고정시켜 놓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밤 9시가 되는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녁을 먹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다음날 오후에 상담 약속이 있어서 하동으로 나가서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도대체 너무 깜깜해 가지고, 물론 그 앞에 있는 그 비바체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저기에 들어가 가지고 좀 길을 묻거나 아니면 콜택시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뭐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첫 번째 길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혹시 지나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하동까지 좀 나가고 싶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하동인지 올라가야 하동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청학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이제 하동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좀 얻어 탈 수 있을까 그러고 이제 밝은 점퍼를 꺼내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밑에서 112 그 경찰 순찰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저를 이게 그 화동 호에서 횡천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동까지는 자기네 이제 그 관내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곤란한데, 우선 횡천역에 가면은 아마 순천으로 가는 기차가 있을 것이다. 그 기차를 타고 순천에 가면은 뭐 심야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아마 서울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횡천역에 오니까요, 한 9시 한 30분쯤 됐는데, 표를 보니까 마치 9시 50분에 20분 뒤에 순천으로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횡천역에는 영문도 없는 그런 간이역이었어요. 그래서 횡천역 화장실에서 몸을 좀 간단히 닦고, 뭐 기차표도 없이 기차를 탔죠. 이제 기차를 타니까 이제 영무원이 순찰할 때 이제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제 기차 싹을 내고요. 뭐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었는데도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기분이 좀 붕 떠 있어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룽지로 에너지를 보충하여 순천역까지 갔죠. 순천역까지 도착되니까 이제 발이 그 신발이 젖어서
발이 매우 시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역 그 편의점에서 이제 수면 양말 하나 사 신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편안했어요. 제가 이 여행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힘들었던 그때 그런 그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지구에 와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고 간다 그러는데 우리네 삶이 한 옷감을 짜는 일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했던 것은 그 옷감에 무늬를 넣는 것이라 그럽니다. 저도 칠산 둘레길 걸으면서 즐겁고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보다는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많아서 이 칠산 둘레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횡천역에서 순천역으로 나서 순천역에서 11시 50분에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새벽 4시에 용산역에 도착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제 다음 칠산 둘레길 12일차 하동호에서 바로 제가 출발했던 이 하동으로 다시 복귀해서 대충마을까지 가는데요. 하동으로 도로에 위해서 서울에서 막차를 타니까 하동까지 가는 그 심야버스는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진주로 가는 심야버스를 타고 진주에서 버스를 타고 하동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충마을까지 간 그런 일정이었는데, 대충마을은 우리 소설 토제에 나오는 평사리의 바로 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하동에서 대충마을까지 가는 일정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